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푸드비즈랩의 문종훈 교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로 오기 전에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저는 먹는 게 좋아서 먹는 걸로 제대로 해보려고 저는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직을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에 와서 농생대에 와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딱 요 세 가지 산업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앞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푸드테크, 그다음에 에그리테크 쪽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고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를 이제 들으셨어요. 저도 되게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우리 가천대학교 학생들이 여기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오늘은 우리 학생들의 좀 눈높이에 좀 맞춰서 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을 어느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공장부터 지어야 되는 건가? 내가 그 쉽게 말하면 그 뭔가 작물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정말 밭을 갈고 여기다가 하우스를 세워야 되나? 그것만이 이쪽 농식품 분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일까? 그거 말고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가장 그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 합니다. 자, 사실은 이제 요 내용은 제가 저희 그 학부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할 때 맨 처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인데 요 내용만 해도 3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하면 식품이라고 하는 것도 농식품 앞에 농자를 붙이는 이유는 신선식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농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으로서의 아주 특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상품을 소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게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뭐죠? 배고 자든 베개도 상품이고요, 그죠? 이불도 상품이고 일어나서 이빨 닦을 때, 치아 닦을 때, 뭐 치약, 칫솔 다 상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 자동차도 다 그 상품들이죠. 이 농식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뭔가를 하려면은 그 특징들을 한 10가지 정도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만 훑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품이라고 하는 농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품의 특성이 균질성이 있는 상품군도 있고 비균질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 균질하다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그 비균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만 보고 이 제품의 이 상품의 품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비균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상품 중에서 책이라고 하면 내가 이걸 교보에서 사든 우리 동네 서점에서 사든 그 퀄리티가 다르지 않잖아요. 한 그 책은 그건 굉장히 균질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농식품에는 그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균질성이 큰 쪽은 어떤 쪽이냐면 농산물 쪽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뭔가를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 새우깡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새우깡을 구매할 때는 내가 쿠팡에서 사든 컬리에서 사든 어디 사든 우리가 불확실성이 없죠. 왜? 균질한 상품이기 때문에 공산품은 그죠? 그런데 이게 농산물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비균질성이 커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 품질을 내가 눈과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기 전에는 이것에 대한 품질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뭔가요? 구매할 때 불확실성이 크다. 내가 분명히 지금 구매하고 있는 것이 투뿔의 한우를 구매하는데 내가 이 컬리에서 구매하는 것과 여기 뭐 네이버에서 구매하는 거가 같은 품질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이게 바로 비균질성이 높은 상품의 특징입니다. 이 불확실성만 제대로 낮춰줄 수 있어도 사실은 매우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균질성이 큰 쪽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내가 구매를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누가 솔루션을 해준다면 품질은 균질하기 때문에 그죠?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지금 그냥 제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는 균질성과 비균질성이 있는 상품군들이 흩어져 있다. 외식 쪽에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먼저 아시면 좋겠고 두 번째
농식품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소비하면 즉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손톱깎이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톱깎이를 하나 사면 여러분 손톱깎이는 언제까지 씁니까? 몇 년을 씁니까? 보통은 잃어버리기 전까지 쓰게 되죠. 예, 예,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평균 그 교체하는 게 7년 안에 아마 교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교체하고 있는데 식품은 어떻게 되나요? 소비하면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라거나 옷이라거나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타는 사람이고 이런 것을 입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용이한데 식품 그게 쉽지 않죠. 예, 먹으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속성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농식품을 뭔가로 포장을 잘 할 수 있다면 새로운 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세 번째, 비교적 저가로 구매한다. 농식품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저가격입니다. 아주 비싼 것들은 대부분 액체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비싼 것들은 다 액체입니다. 주류 쪽이라거나 이런 쪽으로 다 가 있지. 예. 일반적인 식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저가로 이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것도 균질성과도 되게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왜 저가로 팔 수밖에 없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얘는 얘 무슨 어묵을 사는데 무슨 이거를 요만큼에 1,000원 이상 낼 이유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걸 뛰어넘은 게 어디입니까? 삼진 어묵. 어묵은 일반적으로 구매할 때 1인 구매 금액이 2,5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단가가 삼진 어묵이 만든 어묵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2만 원, 2만 2천 원까지 평균으로 올라갔었거든요. 뭘 바꿨을까요? 이런 고민이 이제 필요한 게 식품 쪽의 특징이죠. 기본적으로 저가인데 뭔가를 더해주면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농식품 쪽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상하게 우리 농식품 분야는 살 때 여러 개를 같이 삽니다. 그렇죠. 차 살 때 한 번에 몇 대 삽니까, 여러분? 못 사거나 사면 겨우 한 대를 사는데 식품은 구매할 때 여러 개를 같이 사죠.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매대 위에 뭘 올려놔야 되는지, 홈페이지에서 뭘 올려놓고 그 옆에다가 뭘 놔야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서는 내가 무엇을 클릭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탁 팝하면서 보여줘야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구매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 먹으면 죽는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식약처라고 하는 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먹으면 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규제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식품과 약은 정말 그 사이 어디에 약간의 경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가게 되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특징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굉장히 자주 구매하고 굉장히 자주 먹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2.5끼 정도를 먹더라고요. 3끼, 4끼까지는 잘 안 먹고 3끼도 잘 안 먹어요. 2점 몇 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뭔가 편의점이라거나 이런 데서 카페에서 뭐 많이 사죠. 이렇게 자주 사는 카테고리가 있나요? 자동차를 몇 번이나 사나요, 하루에? 그죠? 그런 거 책을 하루에 몇 번이나 구매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가장 자주 구매하는 것이 농식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고민해 봐야 할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차를 구매한다거나 대부분의 옷을 구매할 때 한번 입어보죠. 입어보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보고 그리고 구매를 합니다. 내가 지금 편의점에서 뭔가 신제품을 구매하려고 내가 초콜릿이에요. 내가 한번 먹어보고 내 입맛에 맞으면 사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철컹철컹 바로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첫 구매는 패키지만 보고 구매하게 됩니다. 재구매가
품질과 취향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게 굉장히 흥미롭고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맛을 보이지 않고 저 사람 시선을 가게 만들고 손에 잡게 만들고 잡았을 때 그립감까지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요즘 그립감이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고, 잡았을 때 손에서의 그립감과 무게감도 되게 중요합니다. 손이 가지 않으면 절대 내 장바구니에 들어가지 않죠. 어떻게 그걸 끌어낼 것인가. 먹어보지도 않고 구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먹어보고 난 다음에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이 전반적으로 비용이합니다. 올리브유 같은 거 한번 구매했다가 이거 햇볕 좋은 날 잘 내놓으면 다음날 못 먹습니다. 굉장히 빨리 산패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냉동 기술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냉동한 거 맛없다고 해서 많이 안 먹죠. 그래서 훌륭한 급냉 기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죠. 여러분,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저는 딱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엽채류를 급냉을 했다가 해동을 했는데도 그 품질을 한 70%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누군가가 만든다면 제가 봤을 때 세상을 지배할 것 같습니다.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없어요. 새벽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의 이 퍼포먼스를 급냉했다가 풀면 해동했을 때 되는데, 엽채류가 그게 안 됩니다. 이 기술을 누가 개발할까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사회적 소비 성향. 물론 요즘 혼밥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음식을 소비할 때 함께 소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거는요, 그 음식에 따라서 혼자 먹는 음식과 여러 명이 모여서 먹는 음식들이 조금 구분됩니다. 분식류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라면은 혼자 먹는데 떡볶이는 이상하게 혼자 잘 손이 안 가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뭔가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로케이션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소비 성향,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소비하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먹게 만들어야지 더 팔리는 게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요즘 실제 제가 그 식품 기업들을 컨설팅 할 때, 간편식 만들 때 제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요즘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품목마다 다릅니다만 원 핸드, 원 볼, 원 디쉬로 만들려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손이 편하게 놀 수 있어야지 여기에 스마트폰을 질 수 있죠. 그래서 뭔가를 막 하고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하면서 이 한 손으로 내가 바로 가야 먹을 수 있는 이런 디자인까지 지금 식품 회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인간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상품 중에서 오감을 다 써서 소비하는 상품이 뭐가 있나요? 농식품밖에 없습니다. 오감이 뭐죠? 눈으로 보고, 그죠? 패키지라거나 상품의 색깔이라거나 요리의 눈으로 다 보죠, 그죠? 그다음에 냄새, 향. 우리가 느끼는 맛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70%는 실제 맛이 아니라 향입니다. 입안에서 씹었을 때 분자가 코 뒤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70%의 맛을 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혀에서 느끼는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 요즘은 시리얼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게 꼬북칩입니다. 꼬북칩에 오리온에서 만들었죠. 핵심 속성이 뭔가요? 씹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요즘 다 디자인을 합니다. 씹었을 때의 소리 다 디자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촉각은 뭔가요? 식감. 너무 중요하죠. 입안에서 어떻게 식감이 느껴지는지도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 식감을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숙성을 해야 되고, 여기에 뭐를 접종을 시켜야 되고, 얘를 온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고, 어떤 미생물을 접종해야 되고, 이게 다 식감 만들어내고 향과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식품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뭔가 상품,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집어넣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거의 스킵을 할 텐데요. 요거는 이제 학자 카르데이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릇 음식을 소비할 때, 농식품을 소비할 때 몸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게 다른 제품을 소비할 때 이 정도까지 갈까요? 그나마 저는 제일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자동차를 소비할 때가 이거랑 좀 비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 말고는 이렇게 복잡하게, 예, 그 생리학적으로나, 예, 심리적으로나 행동과학적으로 복잡하게 일어나고, 예, 이전의 기억과 함께 그것이 선입견으로 남고, 자동차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복잡한 모델이 있는 건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실제 식품을 저희 랩에서는 실제 식품을 개발할 때 NPD라고 이야기하는데 New Product Development 할 때 이거 딱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각각을 전부 다 속성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 건지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들은 제품 개발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개인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치 사슬, 가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토마토 주스를 한 잔을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 후방까지 가가지고 후방에서 종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종자부터 시작을 하고 이 종자를 어떻게 만들고 육종 방식도 너무 많죠, 그죠? 육종하고 개를 어떻게 해서 또 묘 비즈니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죠? 육묘 비즈니스 따로 있고 이런 수많은 단계 유통, 물류, 유통, 보관, 가공, 재가공, 패키징 해가지고 와야지만 소비하는 거죠. 아까 우리 소풍 대표님도 이게 굉장히 길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에그테크 분야가 있고 그린바이오 분야가 있고 푸드테크 분야가 있고 요즘은 그 리테일 테크라고 그러죠. 이쪽 유통의 테크가 있고 저 앞쪽에 보게 되면 종테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음식, 농식품이라고 하는 것에 입안에 우리가 너무 쉽게 마시는 토마토 주스에도 굉장히 길고 긴 이 가치 사슬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각각 포인트 하나하나에 연결 하나하나에 다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농식품 비즈니스라고 하면 제조하는 거, 판매하는 거, 판매 유통하는 거, 아니면 원료가 되는 농산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복잡하고 많은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하나하나 연결 하나하나에 전부 다 여기서 비효율성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만 해결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도식화해봤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매하는 것은 마트나 이런 데서 이제 뭐 구매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식품 산업에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분일 뿐입니다. 그 후방으로도 너무 많고 그 전방으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둡시다. 염두에 두고 이쪽 끝에서 저쪽 까지가 굉장히 길다는 것이 식품 산업에서의 일단 밸류 체인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거기 때문에 이 선도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선도 관리가 너무 중요하고 선도는 햇볕과 그다음에 나와 있는 온도와 습도와 이 모든 게 단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망실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몇십 프로가 날아가고 여기서 넘어갈 때 몇십 프로가 날아가죠. 이게 개발도상국에 가게 되면 그 망실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선진국으로 오면 올수록 이 망실률이 줄어드는 대신 여기서 남아서 버리는 게 많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전부 다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 재고 비용이 매우 높다. 유통업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야, 내가 다 못 팔아가지고 내가 매대 위에 쌓아뒀다가 유통기한 다 돼서 이거 버려야 되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낮춰줄 수 있을 것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